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이제 명령어를 몇 개를 배웠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명령어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명령어들을 여러분이 또 사용하고 싶다. 근데 사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매뉴얼이 여기 디폴트로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매뉴얼 보면 돼. 예를 들어서 MAN, 이게 매뉴얼이라는 말이야. 한 칸 띄고 LS에 대한 명령어를 알고 싶다. 사용 방법을. 그럼 LS 하는 거예요. 그래, 엔터. 땅 두드리면 매뉴얼이 쭉 나와요. LS는 이러이러한 의미이고, 기본적인 문법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의 여기 옵션이나 파일은 이런 의미, 얘네들 갖다가 이제 불러 쓰면 되고, 마우스를 해도 되고, 엔터키 두드려도 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한 페이지씩 이동하고, 화살표 키 위로 하면 위로 올라가고, 화살표 키 아래 하면 아래로 내려오고, 엔터는 한 라인씩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이렇게 보고, 내가 여러 가지 명령어로 활용하면 돼요. 다 보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고 싶으면, 여기 나와 있는 그 Q를 누르면 돼. Q 하려면 Q를 눌러라 이거죠. ESC Q를 누르면 되고,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게 매뉴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LSL 여기 보면 이제 파일이나 디렉토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까처럼 내가 데스크탑으로 클래스로 가고 싶다 그러면 CD CLASS 이렇게 다 치는 거예요. 번거롭고 힘들죠. 그럴 때는 중복되지 않는 글자만큼만 써줘요. C로 시작하는 게 하나밖에 없네. 그럼 C 이렇게 써주고, C로 시작하는 애가 얘 하나죠. 그럼 얘는 내가 C로 시작하는 애가 뭔지는 아는 거야. 이 상태에서 내가 탭 키를 누르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채워져요. 슬래시까지 붙는데 이대로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엔터 땅 했어요. LS L 여기 서버가 있죠. CD S하고 나머지 S로 시작하는 애가 얘밖에 없죠. 중복되지 않으니까 탭키를 누르면 당연하게 얘는 S로 시작하는 얘를 나머지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야. 엔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CD 그렇게 탭키는 뭐냐면 자동 완성 기능이야. 내가 파일 이름이나 디렉토리 이름을 다 쓰기 번거로우니까 탭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채워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 LSL 했는데 여기 아나콘다 어쩌고저쩌고 할 때 내가 캣하고 아나콘다 이걸 다 쓰면은 스펠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중복되지 않는 범위까지만 써주고 내가 탭키를 누르면 나머지가 채워진다. 근데 만일에 CD하고 여기는 다큐멘트나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대문자 DO가 중복이 되죠. 그럴 때는 얘가 자동 채워 기능이 안 돼. 예를 들어서 D까지만 해주고 탭키를 누르면 얘가 모르는 거야. D로 시작하는 애가 두 개인데 그 중에 어떤 걸 네가 원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D로 시작하는 애가 세 개네. 그러면 D하고 D2냐 D5냐 뭐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D5를 해줬어. 그럼 이제 두 개가 겹치는 거죠. 딱 눌렀어. 안 채워져. 왜냐면 다큐멘트인지 다운로드인지 얘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계속 탭키를 막 누르면 얘가 물어봐요. 다큐멘트도 있고 다운로드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할 거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나머지 글자 하나, 예를 들어 다큐멘트다 그럼 C까지 해주면 탭키를 누르면 이제 중복되지 않으니까 얘가 나머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스펠이 혹시 타이핑하다가 실수할 확률을 조금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 봐요. 자, 루트 밑에 클래스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 아래 클래스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아래 디렉토리를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유틸리티라는 디렉토리, 픽처스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namecard.txt라는 파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 알죠? 에디터를 쓰면 되겠죠? 저장하고 나오고 또 그 디렉토리에 linux.txt라는 파일을 만드는데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럼 만드는 방법 두 가지예요. gedit를 쓰거나 아니면 터치를 사용하거나 만들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name 여기 보면 이제 파일이 두 개 생겼죠. namecard.txt도 있고 linux.txt라는 파일이 있는데 어쨌든 namecard.txt 파일을 루트 밑에 있는 클래스 밑에 있는 utility라는 이 디렉토리가 있어. 거기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해요. 그리고 복사하고 난 그 파일로 그 디렉토리를 이동해서 그 파일의 이름을 name.txt로 바꿔줘. utility 밑에 있어서 바꿔주는 거예요. 이 파일 이름을. 이렇게 하려면 내가 한 가지 설명 안 한 게 있죠. 파일을 특정한 디렉토리로 내가 카피해주고 싶다. 자, 예를 들어서 lsal 해보죠. 자, cd
LSAL.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복사하는 것만 예를 해줄게요. namecard.tx를 특정한 디렉토리에다가 복사하고 싶을 때는 디렉토리 이름까지 적어줘야 돼. 아까 test.txt가 있어요. 얘를 카피해 줄게요. 카피. 어떻게 해요? test.txt. 어디로? 다른 디렉토리로. 어디 클래스 밑에 있는 아까 서버 만들었죠? 그럼 거기에다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현재를 기준으로 클래스죠. 그래서 클래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어디? 서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카피, 내가 이 디렉토리에다가 엔터하면 이 디렉토리에다 카피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점을 찍어줘도 되고 안 찍어줘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 파일을 이 디렉토리에 카피하는데 이름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무런 오류 없죠? 한번 가볼게요. cd 클래스 서버 lsl 이렇게 왔죠. 여기도 텍스트. 현재가 어디에요? 위치가 서버 밑에. 아까 좀 전에 이 파일을 요 디렉토리 아래에다가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카피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카피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namecard.txt 파일을 요 디렉토리에다가 카피를 할 때는 여기다 cp하고 요 이름과 디렉토리 이름을 적어주면 이 파일이 이 디렉토리 안에 같은 이름으로 카피를 하겠죠. 나머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D 이런 것들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해줬고, 데이트 날짜 확인. 현재 데이트라는 거는 현재 날짜, 몇 월 며칠, 시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서울로 설치할 때 서울이라는 타임존으로 맞춰놨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서버라고 그랬잖아요. 서버니까 항상 네트워크에 이제 접속이 돼야 돼. 간혹 설치하는 도중에 네트워크 랜카드 인식이 안 돼서 네트워크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조치를 취해야 돼. 여기서 컨피그 설정해서 네트워크 카드를 온 시키든지, 아니면 IP 어드레스 적절하게 조절하든지, 아니면 VM웨어에서 조절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살려내야 돼.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다시 설치해야 돼요. 네트워크 카드까지 인식하도록. 원래는 자동으로 다 인식돼요. 어렵지 않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기본적으로 서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돼야 돼. 항상 설치하면 네트워크 확인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나의 네트워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면 현재 IP 어드레스가 잘 동작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되려면 내가 IP 어드레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외부에서도 내 서버에 접속하려면 IP 어드레스를 알아야 접속을 해요. 그래서 내 서버에 IP 어드레스가 몇 번을 쓰는지, IP 어드레스를 몇 번 IP 어드레스를 쓰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요거예요. IP 어드레스 하던가 ADDR이에요. IP ADDR 하던가 ifconfig 하던가 이 두 가지 명령어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자, 위에 걸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IP ADD 탭키를 누르면 명령어가 자동으로 채워져.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RESS IP 어드레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IP 어드레스 하게 되면 현재 1번, 여기서는 2번, 3번, 4번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이는 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디폴트로 설치했으면 대부분 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 1번은 L5로 되어 있고, 2번은 EN에서 33이고, 3번은 Virtual BR, 브릿지 제로고, 4번은 Virtual 브릿지 제로하고 NIC까지 연동이고, 이렇게 이제 다 이름이야, 이름. 랜카드가 4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랜카드가 4개가 있고, 랜카드의 이름은 각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하고, 지금 이제 랜카드는 ENS33이라는 게 실제 랜카드예요.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PC 갖다 놓고 리눅스 설치해도 아마 ENS 몇 번 번호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떠요. 얘는 이제 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니까 얘네들은 이제 지금은 몰라도 되고, 이 번호 ENS33으로 되어 있는 이 번호,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인터페이스에 설정된 값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inet이라고 되어 있고 숫자가 이렇게 보이죠? 이게 IP 어드레스예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어드레스, 이게 IP 어드레스예요.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192.168.10.137 이게 현재 이 서버가 사용하고 있는 IP 어드레스예요. 이 IP 어드레스가 있으면 외부에서 다른 컴퓨터가 이 서버로 접속할 수 있어요. 이 IP 어드레스로 접속하면 이 서버예요. 이거예요. 자, 이걸 알고 있으면 되고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ifconfig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이라는 말이에요. 인터페이스 config 이런 말이에요. 엔터 이렇게 하면 좀 더 다르게 보이죠? 여기는 ENS 33 LO 그 다음에 버추얼 브릿지 0번 요거 이제 세 개만 보이죠? 좀 더 심플하게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ENS 33이라고 했죠? 여기 IP 어드레스는 여기 있네 inet이라고 되어 있고 이 번호.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좀 전에 여기 나와 있는 IP 어드레스로 하든지 ifconfig를 하든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우리가 PC에도 IP 어드레스와 주고 서브넷 마스크도 주고 게이트웨이도 주고 DNS도 주듯이 여기는 이렇게 IP 어드레스와 서브넷 마스크를 주고 게이트웨이도 주고 등등등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명령어 중 하나로. 자, 근데 핑이라는 건 뭐냐면 그럼 이제 네트워크에 IP 어드레스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제 네트워크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네트워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느냐? 핑을 해보면 돼. 핑은 나하고 상대방하고 서로 통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현재 여기쯤 현재 서버가 동작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현재 컴퓨터를 몇 대 쓰고 있냐면 이 서버 한 대 동작하고 있고 내 PC도 있어요. 현재 이 슬라이드를 동작하는 PC도 이 서버하고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보죠. 자, 윈도우즈에서 그 도스 명령 프롬프트 장을 한번 띄워볼게요. 윈도우즈에서 명령어를 실행해서 우리가 동작을 확인해야 되니까 먼저 이 탐색기에서 cmd 설치하면 이 명령 프롬프트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쓰면 돼요. 자, 이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여기에서 명령을 입력을 할 거예요. 됐어요. 자, 이 창에 오면 여기는 이제 PC 그리고 얘는 서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PC에서 한번 볼까요? PC에서는 IP 어드레스가 몇 번인지 알고 싶으면 여기도 내가 쓰고 있는 IP 어드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확인해 보죠. 마우스를 안 하고. 자, 여기서 확인하는 명령은 IP예요. IF가 아니라 CONFIG. IP config 하게 되면 쭉 뜰 거야. 근데 여기 많이 뜨는데 여기 보면은 터널 어댑터 저쪽 나오지만 뒤로 쭉 올라가서 첫 부분으로 쭉 가면 아까 명령을 여기서 수행했는데 여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VMware를 쓰고 있죠. VMware, 이더넷 어댑터, VMware 네트워크, VM 1번 있고 그 다음에 VMnet 8번 있는데 여기 VMnet 8번 여기 보면 여기면 192, 168, 10번으로 시작하죠. 그럼 여기 똑같이 192, 168, 10번으로 시작하는 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더넷 어댑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8번에 가보면 192, 168, 10번까지 얘하고 같은 세 자릿수가 같은 IP 어드레스를 쓰는 애가 있어요. 요 인터페이스하고 왜냐면 PC는 가상으로 설치된 인터넷 카드가 많아. 그 중에 여기 8번하고 이 서버하고 같은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 여기 앞에 있는 세 자릿수가 같으면 돼요. 192, 168, 10번까지. 그리고 현재 이 컴퓨터는 IP 어드레스가 1번이야. 끝에가 1번. 192.168.10.1번을 쓰고 있고 여기는 이 서버는 192.168.10.137번을 쓰고 있는 거예요. 137번이에요.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안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 서버하고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연결 확인하는 명령어는 이렇게 하면 돼요. 핑하고 상대방의 IP 어드레스를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까지 메시지를 보냈을 때 잘 가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PC가 서버하고 서로 통신이 되는지 확인할 거니까 PC에서 할 때는 서버과 IP 어드레스를 적어주면 돼. 192, 168, 그 다음에 10.137 이렇게 하면 내가 나는 1번을 아까 쓴다고 그랬죠. 137번하고 서로 통신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핑 해봤어요. 그럼 이렇게 뜨죠. 하나 이건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192, 168, 10.137의 응답이 있어서 주르륵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내가 시그널 하나 딱 보냈어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답장을 해줘. 그럼 여기다가 주르륵 한 줄 적어요. 아, 내가 32바이트째 보냈는데 1ms도 안 돼서 걔한테 나한테 답장이 왔고, 거리는 어느 정도 된다.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럼 한 번만 해서 안 되고 이제 한 번 더 보내. 그럼 얘가 또 답장을 하죠? 그럼 한 줄 더 적어. 다시 또 해. 보내고 답장 오면 한 줄 더 적고, 이걸 반복해서 한 4번, 5번 정도 해요. 여기서는 이제 4번을 보냈고 4번 다 내가 시그널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 손실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걔하고 나는 통신이 완벽하게 잘 되는 거예요. 내가 4번 시그널을 보냈는데 4번 시그널 다 응답이 왔으니까. 그런데 만일에 내가 없는 번호로 한번 해볼게요. 139번. 이 번호는 아무도 안 쓰고 있잖아요. 이 네트워크상에 없으니까. 이렇게 딱 했어.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내가 이 IP 어드레스를 쓰고 있는 누군가한테 내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걔가 지금 답장이 없어. 그러니까 요청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그널을 보냈는데 그리고 기다리는데 답장이 없어. 그러면 끝. 다시 보내. 또 기다렸는데 답장이 없어. 그럼 끝. 다시 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은 한참 기다렸는데 답장이 안 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오고 기다렸는데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보냈는데 안 오면 이렇게 돼. 또 보냈는데 또 기다려도 안 오면 더 안 기다리고 신호 끊어. 또 보내고 기다린 다음에 시간 될 때까지 안 오면 또 만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 4번 이렇게 여기서 이제 4번이 디폴트죠. 4번을 계속 하면서 4번을 보냈는데 받은 건 한 번도 없어. 손실이 100%야. 그냥 걔하고 나하고는 통신이 100%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IP 어드레스가 여기 IP 어드레스가 아까 192, 168, 10.1번을 쓴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빙 192, 168, 10.1번으로 보내볼게요. 땅 때렸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보냈는데 걔로부터 답장이 왔어.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뭐 등등등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계속 하염없이 가죠.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없으니까 컨트롤 C, 아까 종료하려면 컨트롤 C. 이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쭉 내가 보내면 받고 보내면 받고 보내면 받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이렇게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시그널을 뜨면 통신이 잘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다른 번호를 한번 해보죠. 여기를 한 뭐 5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5번을 쓰고 있는 애가 없겠지. 그러니까 내가 시그널을 걔한테 보냈는데 걔가 답장이 없어. 걔하고 나하고는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데스티네이션에 이 5번을 쓰는 애한테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컨트롤 C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보이면 연결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데스티네이션은 unreachable 도달할 수 없다라든지 타임아웃이 뜬다든지 이렇게 되면 걔하고 나하고는 통신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되는지,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되면 내 PC하고 서버하고 되는지, 이게 되면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지 확인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되고, 혹시라도 이제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경우라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네트워크 맞추는 거는 사실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방법은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어딨죠? 네트워크로 가서 네트워크를 온오프를 한다든지 다시 껐다가 다시 켜보면 이게 다시 이제 초기화가 되는 거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설정에서 여기 IPv4로 와서 여기가 자동으로 연결되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보고 IP 어드레스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DHCP가 설정이 되어 있는 얘를 클릭이 돼야 되고, 이 상태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누르면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 되고, 만일에 이제 이래도 안 된다 그러면 VMware에서 랜 카드가 그 에디트 세팅스로 들어가서 랜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랜 카드를 장착해주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초기에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다시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시스템을 종료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VMware에서 그 네트워크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는 부분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고 이제 그렇게 해 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이 서버를 종료를 해야 되는데, 서버를 종료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우스 가지고 해도 되지만 가능한 한 그 명령어에 익숙해지도록 가능한 명령어를 많이 사용해 보세요. 자, 여기서는 파워 오프, 다시 파워 오프, 파워 오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init 0번으로 주거나 셧다운을 하거나 자기가 이제 편한 방법대로 이제 하면 돼요. 자, 일단 얘를 종료를 시켜 볼게요. 자, 일단 시스템이 셧다운이 되면 이제 VMware가 종료가 되니까 VMware를 다시 이제 실행을 시켜서, 혹시 네트워크가 혹시 안 될 경우에는 서버 GUI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여기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세팅스로 가든지, 여기 아니면 여기 버추얼 머신 세팅으로 클릭해서 들어가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더넷 네트워크 어댑터라는 얘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여기 추가해주면 돼요. 애드에서 네트워크 어댑터 얘를 추가해주면 돼요. 이제 피니시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고는데, 지금은 이제 얘가 필요 없으니까 리무브 시킬게요. 하나만 있으면 되고, 여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태로 되는 게 좋아요. 여기 커넥트 파워가 온 됐을 때 당연하게 연결되게끔 이렇게 체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NAT를 쓸 거예요. NAT 방식으로 일단 되게끔 해놔야 네트워크가 내가 외부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NAT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대부분 이렇게 디폴트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 랜 세그먼트는 딱히 해줄 게 없는 것 같고, 어드밴스도 속도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데 여기는 없을 거예요.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 정도만 되어 있으면 되고, 다 됐으면 이제 OK 이렇게 누르면 되고, 이렇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시스템을 부팅을 해서 아까 그 컨피그레이션 쪽에서 네트워크를 맞추셨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잡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도 네트워크가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설치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에디팅 했는데 여기 네트워크도 있고 네트워크 카드도 있고 여기 잘 맞춰져 있고, 또 이걸 가지고 부팅을 해서 아까 컨피그레이션에서도 맞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가 안 된다 그러면 중간에 설치 과정에 우리가 이제 수정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얘를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삭제하는 방법은 앞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제일 아래에 있는 delete from disk를 얘를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얘를 클릭을 해서 진짜 지울 거냐 물어보면 yes 해서 하드디스크에서 얘를 완전하게 지워버리고 다시 설치하는 게 좋아요. 만일에 완전하게 지우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삭제를 하게 되면 설치할 때 걔를 또 참조할 수도 있고, 또 동일한 이름이 있으면 또 설치가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할게요. 그렇게 해서 다시 설치를 해보고 설치할 때는 앞에 이제 동영상도 이제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 들어갔을 때 네트워크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만 해주는 게 다예요. 나머지는 이제 자동으로 설치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설치를 새로 하는 게 조금은 더 이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이렇게 무난하게 설치해서 네트워킹이 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되죠.